오늘 포럼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통일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뜻있는 자리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 출구 전략과 경기도의 도전 과제라는 대주제를 통해 평화, 안보, 통일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들은 각기 다른 듯 보이지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경기도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의 도전 과제를 함께 모색하며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구체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 한반도 DMZ나 접경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이 문제의 인식을 좀 넓혀가고 활동 반경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비단 남북한만의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큰 영역이죠. 접경 지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데 이번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카테고리 접근으로 풀어올 수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귀 기울여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는 결국은 말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엔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세이프는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 맞춤형 정보와 실시간 대처 능력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완벽한 안전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에 북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DMZ 평화마을은 남북연합 시기 DMZ 내부에 조성되는 소규모의 마을로 남북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같이 살아가며 이해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정서적 교류의 장소로 기후변화가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는 큰 문제이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당장에 뉴스만 봐도 올해 북한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한과의 대처를 최대한 좁힐 수 있고 가장 시급한 것 막연하게 통일 그거 해봤자 우리한테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문화가 그렇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해?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남북과 대결 구도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불행한 파국으로 가기보다 극직반하여 보다 아름다운 상황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거의 전쟁 직전까지 사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에서 우리 이 세미나는 대단히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안보는 어떻다, 경제적 강압은
없었다. 경제 안보는 좋은 거, 경제강압은 나쁜 것처럼 얘기했는데 솔직히 현실 속에서는 내가 하면 경제 안보고 네가 하면 경제강압,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익숙했던 70년 동안의 이제 미국식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는 이제 지정학적 단층성을 따라서 우크라이나지만 한반도 이런 데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기존 한국이 익숙했던 외교나 그런 틀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등한 대리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그암 섬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자위대 기지, 자위대 훈련 기지를 거기서 만들고 같이 하겠다. 한국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레트럴 문제입니다.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지역,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전쟁의 위험, 군사적 긴장 해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남북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응답은 14%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비됨이 들어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적경지역 협력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정치 군사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보류되거나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인 어떤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게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오히려 부정적인 답변이 61.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통일이 국가나 지역 공동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나한테는, 개인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접경 지역이 경계가 아니고 대립의 경계가 아니고 협력의 지역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론적 접근에 바탕해서 좋은 대안들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면 되고, 국대적 국가, 지금은 이제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통일, 민족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합의들도 다 이제 사실상 사문화되고. 가장 먼저 필요해야 될 게 동서독의 경우에 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평화 공존 의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 동서독 간에는 국가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 체제 구축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들, 좀 더 장기적이고 또 아주 단계적이고 느슨한 이런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시기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라이즈 된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저는 북한 국제화가 대북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을 좀 정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가서 안에 들어가서 경제 개혁도 할 수 있고 여러 변화들을 보고